자, 정치 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멋지신데요? 예. 우리 최민희 의원님 머리 하셨어요. 네, 오늘 해주시던데 우리 멋진 그래요? 선생님. 아니, 이미 그 머리 이렇게 하신 건 아니시고? 아, 머리 자른 거? 네. 어머, 너무해. 그건 전방송 때도 자르고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이 머리는. 야, 진짜 괜찮아요. 여자들이 12시 시기 진짜 전에 싫어할 이- 스타일이야. 여자들 아니지. 예, 여자분들? 예. 그러니까 아내만 신경 쓰면 돼요. 예. 저는 별로 아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뭐 넥타이를 왜 갑자기 하고 있어요? 넥타이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여기 저 김치국물이 떨어져가지고. 예. 가리느냐고? 야, 넥타이로 셔츠를 가리시는군요. 예, 예. 예. 황인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황인희 씨 예. 함께하고 있고요. 저도 우리- 오늘 셔츠를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아내가 생일 선물로 이거 어이구. 후드티를 사줘가지고. 예. 언제 이거 생신이었어요? 근데 저 빈티지하다. 멋있어요. 그래요? 빈티지라는 게 그지 같다는 얘기인가요? 빈티난다는 얘기예요, 빈티. 아니, 아이고, 아주 후드티. 오래 입고 예. 있었던 것처럼 쪼인다. 그렇습니다. 아울렛에서 하나 사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뭐 요즘 잘 지내시죠? 저는 늘 잘 지내죠. 그 저기 뭐야 조국 국면 때 아주 큰 활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늘 세상 일을 늘 긍정적으로만 보고 살아서. 이거 혼자만 긍정하시면 안 되고 좀 우리 저 그렇죠. 민주진영을 위해서 도와주셔야죠. 이제 예, 예. 좀 정치로 또- 돌아오셔야 될 텐데. 어? 네, 어쨌든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돼. 네, 우리 최민희를 국회에서 보려면은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돼. 그 댓글을 보면은 그런 글이 많더라고요. 최민희 의원님 도와드려야 된다. 우리가 뭐 책임을 못 져드려서 죄송하다. 뭐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네, 실제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정치부심의 개근상. 개근상. 예, 한 번도 빠진 적 없으신. 예,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탄생 이래 네네. 한 번도 그렇죠. 빠진 적이 없으신 우리. 보좌관 드라마가 또 시즌 2를 시작했어요. 예, 시작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시즌 2 시작했어요? 11일, 원이 잘 11월 돼서. 11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죠. 두 번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보좌관이 그 이재표 형이라고 네. 그 양반이 예전에 그 정우택 터루택 사건을 세상에 알리신 분인데 그랬군요. 그 형님이 그 저기 고속터미널에서 그 드라마를 봤나 봐요. 대합실에서. 아, 이거 진짜 완전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보좌관이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보좌관이셨던 분이 보는 보좌관 드라마는 어떠세요? 요즘에? 근데 뭐 일부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의원실은 정말 똑같이 꾸며서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이제 보좌관이 뭐 그렇게까지 남의 당내 다른 당대표 후보한테 가서 뭐 당신을 어쩌겠니 저러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군요. 뭐 보좌관 출신에서 고마운 일이죠. 아유, 그래요? 저 정도 힘이 있구나 이런 착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네. 보좌관의 위상이 좀 높아지는. 예. 예. 그거 다 뻥이에요. 뻥이야. 왜 뻥이냐면 예. 국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회 주변에는 국회의원과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야, 이 말이 그래요? 뭐겠어요. 모든 게 국회의원 중심으로 간다는 그렇죠. 것인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보좌관이다 보니 네. 그런 픽션을 넣은 거고 또 그럼 왜 보좌관을 했을까? 네. 국회의원들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아서 네, 많이 새로운 다뤘죠. 접근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좌관 중에 유능한 보좌관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차 국회의원이 되면 일을 잘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유능한 보좌관도 많고 정책통으로 크고 있으나 무슨 보좌관이 뭐 음모를 꾸미고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렇군요. 예. 드라마적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이정재 같이 생긴 보좌관도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네, 오. 잘생긴 보좌관 있어요.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니까. 개뻥이요.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좌관 2에서는 이정재가 곧 의원이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우리 정치권의 이정재가 되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기엔 제가 얼굴이 너무 커서. 예. 이정재 씨도 이정재보다 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목소리가 멋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부심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여러분 오늘 광고 먼저
숄더렉 램 스테이크. 아. 네, 램이 뭡니까? 이거 먼저. 양이죠. 어린 양. 올게 왔군요. 어린 램은 양입니다. 무음이에요. 그래요? 비가. 램. 예. 그러네요. 비가 묵음이에요. 크리스마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저기 사실은 이제 어린 양 하면은 또 있습니다. 쉽새끼라고. 예. 쉽새끼네요, 진짜. 예, 예. 쉽새끼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 저 진짜. 램으로 하겠습니다. 램으로. 네. 아 정말. 참 이런 욕개그 좋아해요. 예. 아니, 어디서 근데 이렇게 막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언어의 얼마 없어요. 마술사. 없어요. 언어의 예. 마술사. 예. 에이,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쉽이랑 램이랑 뭔 차이가? 쉽이 어린 양인가요? 쉽은 조금 좀 나이 든 양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예, 아니 예. 근데 작은 배도 쉽새끼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자, 양고기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국내 양고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힘내시라고 어린 양 램의 냉장 숄더렉을 압도적 최저가에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냉장 숄더렉 500g 29,000원. 네. 500g에? 엄청 싸네, 진짜. 세상에, 그럴 수가 와, 있습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자, 그리고 이 쯔란이 이겁니까? 쯔란? 네, 쯔란. 요 저 찍어 먹는 거. 네. 여기 뭐로 돼 있어요? 쯔란이? 어머 나 고춧가루인 줄 알았어. 전 라면 스프인 줄 알았어요. 쯔란이 향신료 이름이에요. 고춧가루 카레 같네. 예. 중국 향신료죠. 자, 예. 그렇습니다. 쯔란 한 봉이 증정되고요. 이분 벌써 먹어요 혼자. 네, 1kg은 식기 전에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 드세요. 1kg은 36,900원. 쯔란 두 봉. 증정. 아. 네. 쯔란 냄새가 너무 좋네. 아, 이 향이 좋아요. 매콤한 향이죠. 네, 양고기와 잘 어울리는 향신료 이름인데 그렇습니다. 왠지 강황 냄새도 나고요. 네, 카레 아우, 냄새도 좋습니다. 나고. 네, 자, 냉장램을 이 가격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최고급 냉장 양갈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양꼬치로만 경험한 양고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사실 양꼬치가 약간 좀 저렴한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고기잖아요. 예. 누리내도 나고 말이죠. 그렇죠, 먹기 그렇죠. 힘든데 그 양고기는 냄새가 난다라는 고정관념이 선결 생겼죠. 이거는 예. 그 고정관념을 싹 지워버립니다. 아유,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인류가 예. 가장 선호하는 육류 중에 왜 양이 있는지 그 진가를 한번 경험해 보시죠. 그렇죠. 네, 숄더렉 램 스테이크는 호주산 12개월 미만의 어린 양고기입니다. 네, 좋다. 예. 냉동이 아닌 냉장 제품이라서 해동 과정 없이 바로 드셔도 됩니다. 네. 아유, 침이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드세요. 네, 양고기 특유의 잡내가 없고 더욱 신선합니다. 잘 달궈진 그 팬에 구우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양고기 좀 드시죠. 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 정말 사신다면서요? 갑자기 카톡을 보세요. 아니 갑자기 못 찾고 있는데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왜 해야 돼? 이거 어린 양이 진짜 맛있거든요. 비싸서 못 먹지 뭐. 이게 예.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가장 맛있는 부분만 딱 추려낸 너무 것 같아요. 일찍 남편 몰래 사야 돼. 이제 다행히 우리 남편은 유튜브를 잘 안 보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몰래 사갖고 선물 받았다 그래야지.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왜냐 이건 엄마한테 배운 건데 우리 엄마도 맨날 이런 거 사갖고 저희 집에 몰래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나보고 갖고 오래요. 그럼 막내가 선물했다 이렇게. 아니 이거 제가 양고기를 먹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어디? 아, 어디라 무슨 무자 들어가는 건데 야무진인가? 풍모. 아니야. 무슨 진무탱 하여튼 뭐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데 거기만 먹는데 여기 고기보다 맛있네 진짜로. 그럼. 예. 거긴 철판에다 그냥 구워주는 건데 여기 이 가격에 이 정도면 퀄리티가 어마어마한데요 왜 진짜. 없지? 김성애 부장님, 아니 김성애 수장님 어떠세요? 말도 안 하고 먹고 계신데요, 아까부터? 일단 양고기가 저질이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예, 이건 이제 저질이 아니다. 예. 그리고 겉을 바삭하게 태우고 속은 안 익은 상태로 해주는 게 거기다 제일 좋거든요. 기름 양기름 쫙 둘러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속까지 다 익은 웰던 상태잖아요. 웰던인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씹힌다고 하면 이게 지금 미디움 정도로 갔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너무 잘 구우셨어요. 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맛있어. 속과 상관없이 예, 양고기만 얘기하면 이렇게 웰던을 했는데도 이 정도 부드럽게 나온다고 하면 뭐 예, 최상급이다. 그건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양고기를 먹었는데 예, 그래요? 그게 어제 그것에 저녁에요? 못지않은 예, 굉장히 고기의 육질이 저한테 좋네요. 어쨌든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비교해서 절대 아니, 떨어지지 뭐 않다. 뭐 훨씬 낫다. 양고기의 질 자체는 뭐 하나도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건 이제 간장에 찍어 먹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 쯔란도 굉장히 좋고 뭐 쯔란은 딸려오는 거니까 어쨌든 양고기 자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그러니까 양갈비라서 이렇게 부드러운 건데 그렇죠. 아주 제대로 나오네. 그래서 게다가 이게 해동이 아니고 이 냉장이라는 거니까 냉동이 아니고 냉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포인트가 끌리는 것 같고요. 가격도 너무 좋아서 아, 가격이 네. 너무 좋아요. 500g에 29,000원이면은 집에서 1kg 4인 가족이 드시면은 먹고 남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 넘칩니다. 100g에 3,690원이면 이게 그 시중에서 호주산 소고기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양갈비가 그렇다는 건 뭐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냉동도 아니고 냉장인데 네. 예. 아주 고퀄리티입니다. 저렴한 좀 가격에. 남겨요. 나 이것 좀 하고 먹게. 진짜 사시네. 저는 이거 지금 사야 돼. 그래갖고 네. 이제 선물 받았다고 당첨됐다고 그래. 저는 경품에 저기 당첨됐다. 별명이 국제호갱이에요. 저 외국 나가도 누가 사려면 다 사요. 아, 거기 예, 무슨 뭐 그래갖고 매트 같은 거 보면 사시고. 1달러짜리를 한 20달러, 30달러에 사갖고 네. 우리 딸이 국제호갱이래요. 그럼 집에 옥돌 매트 좀 있으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옥돌 매트가 방마다 다 있어요. 브랜드가 다 달라 브랜드가. 네, 그러니까요. 아유, 뉴질랜드 갔다 오시면 또 양털 이불 하나 사오셨겠네요. 근데 못 가봤어 아직 뉴질랜드. 예. 그 진중권 씨가 정의당 탈당한 모양이죠? 안 했잖아요. 했대? 정의당으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드디어 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줘야 됩니다. 그게 그 당의 복이에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자기만 오를 수가 있어? 저는 뭐 늘 그 개인은 잘 욕 안 하고 그 개인의 행동을 욕을 그 비판을 하는데 네네. 그 최성해 총장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욕도 공평하게 해야지. 본인 모시는 저기 대학교 총장이신 거 아니 거기 교수시잖아요? 보세요. 그럼 자기 대학 총장 욕하기 쉽지 않겠죠. 비겁해. 그러니까 자기 편이나 자기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는 뭐 그거 드세요. 좋은 행동이에요. 네, 많이 먹었어요. 아 진중권이 책 나왔냐고 물어보시네. 진짜 이 책으로 책 팔아서 좀 이거 챙기는 분들은 책을 낼 때마다 네.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센세이션한 사건을 일으켜야 돼. 무슨 일이 이슈가 돼야 언론에 되는구나. 노출이 돼야 하고. 그래야 팔리거든. 그러셨군요. 김용민이가?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적 없는 것 김용민 같은데. 대표는 어떻게 하셨었는지. 근데 늘 주목받는 존재라. 아, 뭐 그건 그럴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다. 아, 그래서 이용훈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막 그렇죠. 역사서 낼 때 막 그 난리 그럼요. 치고. 그렇지. 어? 다 그래. 그게 진짜 그게 효과가 있는 게 막 1위, 막 3위 막 왔다 갔다 하더만요. 내가 아는 어떤 소설가는 예.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소설의 줄거리처럼 누군가 공격할 대상 있잖아. 예. 공격할 대상을 공격하는 실제 사건이 있어야 돼. 예. 그래야 책 팔 때 도움이 되거든. 네. 그럼 저도 책을 하나 더 쓰고 하나 쓰고 황교안 토크 콘서트를 한 번 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끄러지겠죠. 예. 예.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또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군요. 예. 몰랐네요. 예. 아, 진짜 잘 드시네요. 다 먹었습니다. 몇 가지 아주 그냥 그래요. 싹싹. 와 진짜 맛있네. 아, 진짜 고급이에요. 아, 이거 맛있어요. 진짜 입이 고급져집니다, 진짜. 기분 좋다. 근데 이것도 맛있네. 이게 맛있어요. 예, 이게. 이게 뭐 이게 이게 마침 이것도 카레 맛있네. 같아. 찔한. 카레에다가 저기 이게 향신료예요, 향신료. 향신료 이름이. 이것도 맛있어. 이거. 이게 맛있네 이게. 찍어 먹으니까 좀 환상의 궁합이네요, 진짜.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 먼저 지금 관심사가 이건 솔직히 좀 팝콘 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팝콘 각이지. 관전각. 네. 예. 팝콘 각인 보수통합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수통합, 그러니까 말하자면 황교안, 유승민 합친다, 안 합친다? 의원님부터. 합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합친다. 아, 합친다. 오, 합친다로 보세요. 그러시군요. 어떤 원인으로 합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합친다. 안 예쁜 형태로. 아, 어쨌든 모이긴 할 것이다. 네. 안 이쁜 형태, 네. 감동이 없는 형태. 네. 그러니까 명분도 그 없다. 예컨대 약간 이런. 어떤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통합이나 이게 정당의 이합집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죠. 왜냐하면 문성근 선배와 저희가 2010년부터 국민의 명령을 네. 통해서 예. 아래로부터 쭉 그 시민운동을 해서 그 회원이 20만이 됐을 때 혁신과 통합을 만들고 네네. 그 시민통합당. 예, 혁신과 통합을 만들고 시민통합당을 만들어서 민주당하고 합쳐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때 제가 혁신과 통합과 시민통합당의 사무총장이었어요. 어. 예, 그 실무를 이제
그러시군요. 주도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통합은 감동이 있고 어떤 통합은 감동이 없고 통합했는데 의미가 없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건이. 근데 모든 통합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몇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째가 아래로부터의 통합이냐 위로 상층부 통합이냐예요. 아래로부터의 통합이란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쪽 지지자들이 요구해서 아래로부터 조직해서 그 조직된 힘으로 떠받쳐 올라와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통합이 강제되기 때문에 그 통합의 강제의 정확한 의미가 핵심적인 사람들이 희생하고 자리를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까지는 성공했었죠. 지분을 하나도 요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밑에부터 염원이 있어서 네. 그들의 마음이 올라와서 네, 어쨌든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돼서 이제 뭐 잘 반영도 되고 이제 뭐 기득권도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이제 원래 민주당에 계셨던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가 되시고 그건 이제 통합한 이후에 됐고요. 통합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때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 밖에 있던 친노 세력과 그 DJ 세력이 합친 거예요. 근데 왜 그 친노 세력이 민주당을 떠났습니까? 아, 그때 복잡했죠. 2007년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대패하게 되잖아요. 대패. 총선에서. 예. 예, 아니 대선에서 일단 대패. 530만 표 차를 그렇죠. 치죠. 대패를 하고 그리고 18대 총선에서 역시 패배하는데 그땐 이미 그 친노의 핵심적인 분들이 당을 떠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후에 친노를 패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 친노를 버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이해찬 대표 떠났고 그리고 그때 유시민 장관도 떠났고 예. 그런 상태였고 한명숙 총리는 당에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활동을 안 하셨죠. 근데 이제 친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이 적임자였죠. 당대표로.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 밖에 있던 그 혁신과 통합에 누가 상임 대표였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 네. 그때 그냥 양산에 계실 때.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이용선 시민사회 대표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상임 대표였어요. 그 세력과 이제 DJ 세력, 예, 그 민주당이 합친 거죠. 근데 지금 이 보수 통합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아래로부터 떠받치고 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이 분열돼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지만 그 보수 쪽에 가장 큰 결집력을 가진 집단은 태극기 세력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 태극기 세력을 업고 있는 게 우리공화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광훈 목사의 극우적 기독교 세력인데 야, 빤스 많이 컸네. 원래 그런 빤스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많이 컸어. 그쪽 세력이 조직력이 있지 나머지는 조직력이 없어요. 조직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김무성이니 저 김문순이 이런 애들이 빤스한테 가서 줄 섰어요. 왜 웃어? 빤스가 많이 컸다니까. 근데요 이 단어가 얘기 너무 써도 웃기네. 돼요. 재판에서 이겼죠. 글쎄 이겼어. 무죄 받았어요. 나 함부로 고소 못 할 거야. 아, 그래요? 면 좋지. 뭐 그럼 우리 평화나무 회원 들고. 네. 어쨌든 보수 쪽은 반대네요. 네, 그래서 이게 예. 상층부의 이합 집산 이건 뭐냐면 나 국회의원 되려고 모이는 거. 그렇지. 이거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해도 별로 감동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정치공학적 통합이라고 얘기하죠. 정치공업적 통합이 그러니까 될 이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큰 핵심이에요. 선거 앞두고 갑자기 그 기존에 정치하던 세력들이 이합 집산하면요 감동이 떨어져요 많이. 민주당도 했었죠. 18대 그러니까 대선 지고 18대 총선 앞두고 대선 전에 대통합 민주신당인가 또 그죠 대통합 그랬어요. 민주신당이었다가 그랬죠. 네, 그런 게 다 정치공학적 상층부 통합이에요. 그런 통합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되긴 될 것이라고 보시네요. 네, 저는. 그들끼리는 기형적으로라도. 기형적으로라도. 네. 자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일단 전 우리공화당은 안 합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이래저래 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공화당의 실소유주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고 그렇겠죠. 예. 박 전 대통령은 자기 탄핵에 동조했던 자들하고는 아마
유승민하고 김용민 놓고 보면은 둘 중에 김용민이 하나를 더 예뻐. 둘 중에 하나를 꼭 안아야 된다 그러면 김용민을 안아줄 거예요. 우리 박 전 대통령께서.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지금 옥중에서 내가 다 용서할 테니 통합을 해라. 뭐 예를 들어 박근혜 전 그럴 대통령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 걱정하지 보십니까? 마세요. 아,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뭐 좀 뭐 건망증이 걸리시거나 혹은 기억 상실증에 상실증, 예.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 전까지는 잘 없다? 그리고 둘 그거는 중에 하나죠. 네네. 저렇거나 아니면 누군가 거짓으로 뻥을 쳐가지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선거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뭘 짐작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관전하시는 우리 이 청중들께서 룰을 좀 아시면 이제 재밌게 보시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통합한다 안 한다는 전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12월 3, 4, 5, 6, 7, 8, 9, 10일 중에 벌어질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을 좀 먼저 보자는 것이 일단 거기서 기본이고 또 중요한 시금석이 그렇죠. 그 뭐 비례는 몇 자리로 하고 의석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권역별로 할 건지 뭐 등등등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자 다 셈법이 다를 것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지금도 계속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둘이 합쳐서 독자적 신당을 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바랄 겁니다. 그렇지. 그래도 둘이 합치면 그래도 국민의당 합리적인 보수, 만만치 중도 않습니다. 세력. 예. 그 민주당 외에 다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훨씬 많기 때문에 다 합치면 저희가 항상 긴장을 해서 봐야 되는데 유승민, 안철수가 다시 합치면 지난번 같은 폭발력이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펜은 그려질 거거든요. 제3당으로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싫어, 우리 공화당 더 싫어. 그런 사람들이 그때 민주당 못 찍고 그럼 가는 거죠. 중도 보수 근데 중이죠. 요 얘기 맞고요. 그러니까 비겁해 아주. 아직 하는 중인데 왜요? 그 왜 비겁하냐면 그 우리 김용민 PD 나 김용남이라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 방송에서 네. 그 KBS 1라디오 김용남 라이브 해가지고 막 사연이 와요. 김용남이라고. 김용남 씨라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결론을 콕 집어서 먼저 얘기해야지. 아, 그래요? 결론을 될것 콕 집어서 같다 그게 아니다 맞지. 그지? 형님. 어차피 합친다. 저도 어차피 합친다. 틀려도 돼. 합친다. 틀린다고 누가 우리 안 죽여. 합친다로 해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경선 룰인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다른 거 요구 안 할 거고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그렇지. 그러면 현역 위원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원외 현역 위원장과 바른미래당에 찌그러져가는 현역 의원이 붙으면 의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렇지, 뭐든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뭐든지. 예.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황교안 총리가 레드카펫 깔고 올라가서 이거 하는 재미에 지금 장외 집회를 얼마나 때려야 됐습니까? 그래서 당은 빈사 상태에 빠졌어요. 당 자체도 돈이 없고 지역 위원장들이 그 사람들 다 버스로 올라오는데 회비를 원래 걷도록 돼 있는데 그 회비가 걷어집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 그래서 형님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 황현희 씨 욕하지 마세요. 황현희 씨가 그 행사해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바람에 자유한국당 지금 금고가 바닥이 났어요. 뭐야, 이거 돌려매기 이야기야. 돈연맹이라니. 돌려가기라고 있어요. 황현희 씨가 그 집회 한번 갔다고. 최고가를 받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엄청 싸게 갔다 왔어요. 더 그래요. 받았어야 돼. 어쨌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당을 지금 완전히 재정을 고갈을 힘든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한몫했습니까? 한몫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뭐 어쨌든 지역위원회가 다행이네요. 지금 지역위원장이 주변에 아는 사장들을 동원해갖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서울에서 집회하고 나면 뒤에 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씩 사줘야 되는데 이게 2, 3주에 한 번씩 올라오면 빚의 총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걸 한 유일한 이유는 다음번에 내가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렇지. 예. 그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현재 적인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이 들어와서 경선을 하게 한다? 미치는 거예요. 이건 미칠 노릇인 거지. 미칠 노릇인 거고 그럼 황교안 대표 영이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아니 황 대표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그놈의 장애 집회 20번 서울 올라가느라 경비로 쓴 게 4억인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말은 못해도. 그거를 근데 문제는 당직자들도 알고 황교안 대표도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바른미래당하고 경선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지금 워낙 인기가 없어서 자유한국당이 네.
바른미래당한테까지 표를 뺏기면 선거가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역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바른미래당하고 합쳐달라고. 왜냐면 거기엔 바른미래당이 자기 지역에는 없으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풀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네요. 이 예. 모든 걸 한 방 해결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께서 빨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3 창당을 하면 유승민 대표도 깔끔하게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전 합친다에 크게 걸고 이 모든 것은 패스트트랙에서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측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그 시나리오대로 한번 예측을 또 해주시죠. 만약에 선거법 개정을 했는데 좀 민주당 안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물론 절충하겠지만은 네, 절충인데 이제 중요한 건 225대 75는 정의당이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230대 70, 240대 60. 그럼 정의당이 어디서 손을 놓을 거냐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정의당 하기 싫어질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255대 45로 해서 선거제도를 권역별 비례대표를 개선하면 정의당이 따라오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건.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호남 지역은 본인들 의석이 다 사라지게 생긴 거잖아요. 현재 룰대로 하면. 근데 225대 75로 해버리면 전북 같은 경우 8석 중에 2석인 걸 내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 시뮬레이션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되면 현재 호남 지역에 있는 떠도는 대한신당을 포함해서 이 그룹들은 지역구를 늘려줘야 민주당이 지역구를 늘려줄 때만 이 협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협상의 핵심은 뭐죠? 패스트트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거든요. 민주당이 이것까지 못 해버리면 니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는 욕을 먹게 돼 있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선거법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양보할지를 놓고 여러 가지 수를 놓고 고민을 할 텐데 거기서 이제 1번은 의석수를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가져갈 것이냐의 싸움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우선 이제 세부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보수통합 얘기할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255대 45 저는 100% 정의당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받으면 정의당은 받을 이유가 없죠. 받을 이유가 없고 끽해서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의석이 한두 석이에요. 근데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이 안으로 가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예. 뭐면 저기 정의당이 예를 들어 다 보이콧하면은 네. 그거 통과 안 되잖아요. 정의당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의원 정수 늘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0% 가까이 돼요. 이거는 뭐 누가 뭐가 와도 이건 못 하지 하는 말라는 겁니다. 거죠. 예. 80%가 반대하는 거는 그러면 정의당이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근데 정의당이 240대 60이다. 정도는 받지 않을까 저는. 240대 60. 예, 240대 60은 저는 거라고 받을 봐요.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최대한 적게 줄이는 쪽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이인영 대표 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경기도에서 몇 석을 줄이려고 한다. 수도권에서 이 정도를 줄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건- 영남 기반의 자유한국당이 덜 반발할 것이다. 아니죠. 호남 기반의 그리고 그것도 호남 기반의 호남 의원들. 기반의 예. 대한 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대한신당, 예, 대한신당. 대한연대인가요? 대한신당. 하도 많아갖고 뭐가. 제가 어쨌든 박지원 대표와 유성엽 의원 그룹 그 그룹이 반발이 덜한 방향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는 거냐면 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얹혀진 법안을 잘 타협해서 뭔가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작위 머리를 짜내고 있다. 그렇지. 예.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지금 다 같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짜내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왠지 아세요? 우리가 대한신당을 한쪽 면만 보면 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면 대한신당 쪽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선거제도대로 선거구제대로 선거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대한신당에서 당선될 의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거예요. 박지원 전 의원이 탁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총리로도 거론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네, 그리고 이거 안 될 거다 저거 안 될 거다 얘기하는 게 사실 몸값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쪽 면만 보면 안 되고 왜 저럴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고 꽉 났을 때 그냥 일단 한번 질러보는 겁니까 그러면? 몸값 높이기 몸값 높이기로? 로 봐야 되고 몸값 높이기를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치 구단이란 말이 네, 그런 게서 예. 나오는 그런데 거군요. 이제 정치 구단 10단을 이해찬 대표처럼 공익을 위해서 쓰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신당이 질러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석수가 부족하다든지 어떻게 하다든지 이 측면 말고 네네. 아무것도 안 되고 꽝 됐을 때 누가 제일 이득이고 누구는 손해를 보겠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저는 대한신당이 가장 손해본다고 보는데요.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예.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신당이 손해를 많이 보죠.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선거를 치르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반사이익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서 120석 이상을 자유한국당의 완고한 그룹이 차지하게 되면 네. 다음번에는 패스트트랙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못하고 하여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네요. 어느 순간인가는 하여튼 간쓸개를 다 내주고라도 180 이상을 차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현재 제도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된 상태로 가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먹는다 치고 150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이 20 자유한국당이 130을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랑 판박이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자기들의 의석수가 줄어들어도 그냥 연동형을 받고 뭐 이런저런 걸 받자고 지금 말 그대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으로 놓고 보면 안 맞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당 지지율이 40%인데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120석 생기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근데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20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비례대표 한 명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정의당 안대로 하면 그냥 우리 지역에서 다 먹고 비례대표 하나도 없이 가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역별을 집어넣어서 권역마다 하는 건데 또 그것도 그거대로 또 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아주 어려운 고차방정식의 문제라는 점을 같이 좀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네요. 이게 복잡하네요. 그렇게 된 예. 상태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어렵고 간절하게 지금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통과를 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석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아까 우리가 계산한 240대 60으로 가면 13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어. 근데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탁드리는 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는 건 진짜 공익, 공수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 살을 살점을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계시다가 민주당이 하려고 16만 하고 안 했으면 비판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려고 애를 쓰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몸통으로 막 기어가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네. 다른 요인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민주당에 사실은 더 응원을 보내줘야 된다. 지금 그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입장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장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살펴보면 사실 군소정당들은요 패스트트랙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그렇겠죠.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비례가 그래서 많아지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네. 이런 거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소환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소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영향력이 그래도 계속 좀 있나 봐요. 이게 그거 선거 왜 때마다 그러냐면 나오네요. 이것 예. 때문이에요. 지난 대선 득표율을 그렇죠. 보면 20%가 넘었죠. 그때 20% 얻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유승민 대표는 그 3분의 1쯤 얻은 거 아니에요? 맞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그 득표율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유승민 대표하고 손 잡고 네. 그럼 아까 파괴력이 국민의당보다 못할 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때 국민의당의 파괴력은 어디서 나왔냐? 호남에서 호남, 나온 호남이죠. 거예요. 예, 예. 그게 호남뿐만 아니고 왜 비례대표에서 그렇게 높은 프로테이지 민주당보다도 네, 더 많은 높았습니다. 득표율을 보였어요. 왜 그랬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남뿐만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호남표들이 국민의당으로 집중됐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파괴력이 없는 거는 진짜 그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합친 그 지지는 보수 중에서 유승민 대표 쪽에 한번 힘을 실어보자는 아주 성숙한 보수. 그리고 과거에 안철수에게 기대를 걸었던 무당파 있잖아요. 네네. 무당파층의 재결집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게 되게 몇 프로 되겠습니까? 한 10%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정의당하고 누가 이제 더 앞서느냐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에요. 아니 그 황교안 당대표의 그 보수통합에 안철수 전 대표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마라톤 사진 올렸잖아요. 근데 마라톤 그것도 굉장히 전략가가 붙어서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게 무슨 이미지냐? 이 사람이 단거리 허들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난 곧 돌아간다 이런 메시지죠. 그렇지. 마라톤 사진을 올렸다는 건 뭐냐? 길게 본다. 나 장기적으로 길게 볼까? 난 총선보다는 대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많다. 그리고 예. 그 나이에 시작해서 4시간 안쪽에 3시간대를 끊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보고 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록이 항상 3시간 50분, 55분, 59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다루면 뭐냐면 마라톤을 하면 풍선을 달고 시간별로 뛰는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페이스 러너들 딱 속도를 맞춰서 뛰어요. 그 사람이랑 똑같이 뛰면 그 시간이 딱 나오면 4시간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랑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맞추는 건데 그게 이를 악물고 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성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결코 그 만만하게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놀리지만 실제 선거판에 가면 그 안철수 대표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맥락 없이 쓰러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선거를 준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뭐 민주당 입장에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근데 호남이 다시 안철수를 선택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없죠. 근데 이 얘기는 이번에는 무슨 자유한국당에 실망한 중도와 중도 우파들이 안철수, 유승민계를 지지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의 약점을 얘기를 안 했는데 호남이 빠진 안철수는 그럼 그를 지지할 사람들은 누굴까? 그 중에 그렇죠.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중도 중에 보수 성향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 참여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가 나오면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승민이나 안철수로 올 수 있다. 지금 그 한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늘 약점이 뭐였냐면 무당파의 지지를 받아요. 그 무당파의 지지를 받는 거는 이 무당파라는 존재에 대한 분석이 늘 필요한 건데 무당파가 투표율이 가장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도 좀 투표율이 적죠. 예. 낮은 무당파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이게 정치 안 할 땐 강점, 정치하게 되면 약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저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마라톤을 하면서 지금 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제일 그러니까 강할 제일 때네요.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네. 있는 그래서 중이다. 정치를 안 할 때 제일 잘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제일 지금 잘하고 잘하고 있는 거고 정치를 할 때 이거 보세요. 당장에 우리 중에 야 웃긴 상황이네요. 네. 예. 우리 이 이제 날카로운 김 대표조차 네네. 호감이 생길 수 있다 저러면 호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들어가서 누가 호감을 갖겠느냐를 분석해 보면 중도에서 오른쪽인데 박근혜를 찍었는데 이제 좀 돌아섰던 사람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붙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데 실제 정치로 돌아오면 그 또 소위 말해 달라지죠. 극중주의라고 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입장만 계속 취하려고 해서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실망을 할 거는 또 한 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조원진 등 우리 공화당은 나가 있지만 우리 당은 공화당은 나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공화당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유한국당의 핵심 당원들 가장 열심히 하고 전면에 등장해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해요. 활동적이죠. 전당대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에서 경선에 가면 지역 경선에서 소위 말하는 동네 이빨개나 턴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태극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당원들도 열심히 하고 이러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발언을 해야 경선에서 이기는데 그런 발언을 자꾸 듣고 있으면 태극기 설치지, 후보도 태극기 얘기하지. 그러면 원래 자유한국당을 찍으려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박근혜가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을 못 찍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리를 안철수, 유승민이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이 항상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근데- 민주당에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니긴 해서요. 근데 지역구별로 이게 전체 선거구여도 그렇지만 지역구별로 가면은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뭐 오늘 안철수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은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그 구도상으로는 의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개별 선거구에서 바람을 일으키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벌어지냐. 유승민 대표의 경우보다는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최종골이 어딜까 저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내가 국회의원 나가서 국회의원 되는 거 일단 자기 별 의미가 없죠. 예. 그럼 내 사람들을 얼마 만들까? 이거 지금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이제 그게 유력한 정당에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그 대표되는 네. 거 그게 중요하니까 후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는 아니란 말이죠. 자유한국당 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최종골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네. 후보. 그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안철수라면 저는 제3지대 정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건 어느 자리에서 저 정당을 만들 것 같아요. 다시. 아, 그래요? 어떤 저 시점에. 첫수영이 선거 전에 예, 언젠가. 유승민하고 손잡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은 좀 정당사가 만들 것 흑역사예요. 같아. 아니 만든 당 보세요. 새정치연합 지가 만들려고 했다가 여기 민주당하고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 만들었죠. 그 당을 깨고 나와가지고 국민의당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또 국민의당에서 그 바른미래당하고 또 합쳤어요. 그 바른미래당을 또 나와가지고 왜 나오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그 손학규도 자기가 밀어준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간을 언제까지 볼 건가? 지금까지 다섯 번이에요. 국회의원 2번 하고 5번 당을 만들고 이제 없어지고 자유한국당 합치고. 가면은 그랜드슬램 달성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태극기와 같이 있는 자유한국당에는 안 가죠. 그죠? 네, 뭐 태극기 세력이 제외된 유승민 대표가 포함된 보수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안철수 대표에겐 가장 좋은 거죠.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 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누리당 세력이라는 건 지금 뭐냐? 친박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가 지금 느낌은 홍문정 의원하고 조원진 의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친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제외된 보수통합.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한 번 더 대권에 도전하면서 세력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이 나와서 중진들 같이 물러서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친박들 보고 나가라는 얘기를 그쵸. 하는 거고 그 같은 순간에 권성동 의원은 자기가 황교안 대표한테 보낸 문자를 자기가 보여준 거거든요. 네. 황교안이 본 게 아니고 그 같은 회의 자리였어요. 회의 자리에서 문자를 공개함으로써 원유철은 안 되고 김무성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결은 친박의 제외한.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유승민과 합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다음에 다음번 대선에선 유승민, 안철수, 김무성 그렇죠. 플러스 하나 둘 정도 더해서 대권을 우리끼리 한번 도모해 보자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유승민이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한 상태인 거고 근데 동의를 했으면서도 친박이 남아있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보다는 안철수하고 신당을 도모하고 싶은데 안철수는 지금 뭐 의원님 잘 설명하신 대로 밖에 나가 있을까 들어갈까를 고민하는데 왜 고민을 하느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정치를 해서 정권을 잡아야 돼 이 생각 말고는 내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반대를 해서 양쪽이 싫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어서 큰 그림이나 먼 그림은 못 그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점이 일부에게는 깨끗한 정치로 보여서 소구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전 이제 그런 점을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새정치는 참신했는데 지금 다시 새정치는 구정치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걱정의 강도는 좀 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의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예요. 이건 탄핵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탄핵에 반대했던 자들은 좀 뒤로 빠져라 이 얘기예요. 아니면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와라. 그럼 그때부터는 친박이 아니죠. 탄핵에 반대했는데 자기가 탄핵 반대한 건 진짜 잘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붙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 보수의 가치는 아마도 이게 캐치플레이즈화 되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가 될 거라고. 개혁 이게 보수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이죠. 2014년에 원내대표 연설에서 유승민이 했던 그거를 하자는 걸 거라. 이건 다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적이니까. 네. 속일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새집 짓자. 이게 제3지대 백지신당 하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 흡수 통합 안 한다 우리는. 그거 없애라. 그래서 간판 내려라. 예, 간판뿐만 아니고 네. 제3지대에 모여서 백지로 신당을 만들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될 것인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건너다가 보수 통합이 익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보수 집회를 할 때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네. 첫째가 태극기 부대, 태극기 모독 부대. 두 번째가 정광훈 등 기독교 일부 세력이에요.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장애 집회를 즐기셔요. 그럼 태극기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황교안 집회가 장애 집회를 하면 누가 나와요? 태극기 세력과 보수 기독교 세력이 그렇죠. 나와주는 거죠. 네. 그럼 황교안 대표에게 이들은 너무 소중해요. 그게 구현된 게 발현된 게 어떻게 된 거냐? 박찬주. 그게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입김이 있어서. 입김 이런 건 모르겠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네네. 제가 정치 결사를 하려고 그래. 누구랑 하겠냐고. 얘를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장애 집회를 계속 고집하고 그 장애 집회에 모이는 대다수가 태극기 플러스 정광훈 세력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지지 기반은 뭐예요? 태극기 플러스 정광훈 집회인 거라고 봐야 되죠. 버릴 지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황교안 대표는 통합을 해야 돼. 그런데 이쪽을 버릴 수가 없어. 왜? 나의 지지 기반. 그림상. 네. 뭐 그리고 집회할 때. 이쪽은 나의 지지 기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의원들도 황교안 대표가 공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목을 맬 의원들이 어디 있어요? 당대표만 아니면 황교안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친박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승민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얘도 못 버려, 얘도 못 버려.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 영화 보면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양다리네요. 동백꽃 필 무렵 보면 애 아빠 그다음에 애 아빠 아닌데 사랑하는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통합 과정에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렇죠. 뒤로 물러나면서 권은희 그다음에 오신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내세웠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겠냐고. 황교안도 한 발 물러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는 게 제가 안 그럴 거라는 거 어떤 부분? 그러니까 황교안이 물러나고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통합을 하건 뭐라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안 그렇죠. 생긴다. 저도 그런 일이 안 여기 생긴다. 이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옳은소리라는 채널을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지금 옛날부터 있었어. 예, 있었죠. 이제 막 근데 이제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색소폰 불어서 문제가 됐던 것도 그 채널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그 모욕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두는 것도 다 같은 채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옳은 소리니까 전 옳은 소리로 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오로지 목적은 하나, 옳은 소리를 까는 거. 예. 오른쪽 옳은 소리. 오른쪽 옳은 소리를 까는 옳은 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 꾹 참고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봤는데 와 자기 사랑이 그걸 왜 봐요? 자기 사랑이 과학가니까 황교안이 첫 편이 색소폰 불면서 색소폰 불고 난 다음에 3분 동안 자기 음악 잘하는 자랑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정미조 선생이 자기 노래를 불러줬고 그다음에 시를 써갖고 어서 또 뭐 백일장에서 상을 탔고 학창시절에 뭘 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브이로그를 했군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 다음 영상은 또 뭐냐면 교육 문제 비판을 하는데 본인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자라면서 수돗물 마셔가면서 어떻게 해서 고시까지 해서 법조인이 됐는지 과정을 한 10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교육 문제를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렇다고 교육 문제 답이 있는 것, 그러니까 교육 문제를 까지도 못하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보니까 앞에 영상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집안은 어려웠지만 검사 시절에 색소폰 같은 악기를 즐길 줄 아는 낭만이 있는 사람이었다. 집안은 어려웠지만 내가 혼자 공부해서 학원 한 번 안 가고도 법대를 들어갔다. 그리고 고시를 합격했다. 이런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남을 준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승민 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핀트가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안 맞는 사람인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색스폰을 잘 분다는 거야. 야, 그럼 저게 적정한 시기에 잘 쓰면은 대중성이 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오히려. 그렇게 써요? 결국 정치라는 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색스폰을 이번에 그렇게 불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리더라고요. 한 아니, 번에 지금 약간 당에서는 왜 물량이었는데. 박찬주를 영입하느냐 누가 난리가 났는데. 막 분노하고 막 선포하는데 갑자기 색소폰을 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지 나 이렇게 여유롭다 이건가? 뭐 뭔 느낌이죠? 예. 아니 이제 뜬금포인 거죠. 네. 뜬금포를 몇 개 했잖아요. 보수통합도 박찬주 국면 전환이었고. 아 그렇게 인재가 없나요? 근데 나 진짜 한숨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런 거죠. 예. 보수 쪽에 인재가 많죠.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이 진짜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황교안은. 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진짜 인재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자, 주님 제가 안에서 하나 되는. 하늘에서 내려준 사단법인 사람이에요. 네. 홍원나무의 이사장으로서 저희 취재망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거요 수수께끼 저 풀어드릴게요. 네. 아 황교안 씨가 네.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박찬주 따위를 인재로 여기고 찾아가서 뭐 삼고초리를 했다?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보수 기독교 쪽에 네. 나름대로 간판이고 아 이게 있습니까? 상징인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 황교안을 지금 리드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까지 집회 말씀을 몇만 드릴까요? 명 나왔잖아요. 우리 사람 넣어주세요. 약간 이런 겁니까? 전광훈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전도사도 전광훈도 그거를 이 사람하고 지금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하고 이 황교안 대표를 연결시켜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의 실체만 알면은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요. 그러면 그 인물의 실체를 알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알고 있죠. 그럼 그걸 곧 개봉박두? 그렇죠. 저기 카메라 꺼지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군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네네네. 우리는 박찬주라는 사람을 황교안 대표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이론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거 아주 귀한 분인데 이 귀한 분과의 인연이 그냥 이 지상의 인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황교안이 보수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양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보수 기독교하고 네트워킹이 안 돼. 아니 진짜 자유한국당이 한번 진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엇발질하니까 자꾸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스로 뭐 알아서 안타까운 느낌? 안타까운 느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왜 그랬어요? 선거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네. 못하는 게 훨씬 네.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잘하면은 충분히 뭐랄까 좀 어떻게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저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몇 번 예.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 같았으면 다른 것만 몰라도 공관병 갑질을 넘버원 영입 인사로 내세우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요. 이런 걸 잘 모르는 어르신이 이 사람 한번 써보게 이렇게 됐으면 아주 이제 모르진 얘기가 않는데 이 충격적인 사람은 거네요, 그러면. 이 눈깔이 뒤집혔어요. 뭐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황교안 전도사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이 주변에 독실한 기독교인, 뭐 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컨트롤링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이 있어야 개신교 보수 개신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 꼭 데려가라고. 데려가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여기에 황교안 씨가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압박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도움을 구하려면은 초록은 동색인데 같이 하려고 했겠죠. 그렇지 또 자기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데 기독교 인재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당을 바꾸면은 그 기왕 뭐 인재 영입이다 했을 때 그럼 인재 영입이란 게 뭐예요? 좋은 사람을 데려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아니야 새로운 사람을 데려온다. 정치권 그동안 활동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박찬주의 유효상종. 갑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상적인 용납이 돼. 이해가 되고 왜냐? 기독교인이니까. 아니 근데 그렇기도 하고. 하다못해 20대 남자들이 요즘 약간 좀 불만들이 있잖아요. 뭐 취업 문제도 그렇고 페미니즘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들만 어떻게 뭐 모으려고 해도 뭐 약간 양성평등 전문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만 영입을 했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 양성. 아니, 있어요. 콘텐츠는 아니, 그게 이런 거야. 아니라- 기독교인이면은
모든 게 다 정의롭고 모든 게 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인 스펙이면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뭐 공감이요 갑질한 사람을 1호 영 아니 그걸 그러니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갑질은 나는. 아래 네. 것들 얘기고 네. 갑질은 그 우리한테는 갑질이 엄청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막 분노가 되고 내 아들 군대 보냈는데 요새는 또 애가 뭐 10명씩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거의 한 명이잖아. 많아야 2명. 그 아들이 그런 갑질의 희생양이 됐다 그러면 열불나죠. 분기탱천인데 그게 아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그 생각을 못 하는 갑질은 거예요. 그냥 너희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욕을 낮은 하는 사람들? 거고. 그렇죠. 그들이 느끼기에? 그 보기에 네. 그게 왜 갑질이야? 그 업무의 일환이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김장한 목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기 목사 얘기하는 사람도 아, 있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조용기 목사 아니다. 그건 압니다. 조 목사님은 이제 예, 안 그러죠. 이제 지금 저기 은퇴하셨어요? 힘드세요. 아 근데 제가 든 생각이 얼핏 든 생각이 네네. 만약에 황교안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경선을 하면 네. 황교안 대표가 이길 것 같아. 당내에서요? 예. 아니 그런 어디서요? 상황이 되면 어딘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새정치연합하고 통합했잖아요, 민주통합당이. 네네네. 그치. 그래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당은 당원 구조가 튼튼해야 되는데 당시 민주당의 당원 구조는 주로 DJ 때 들어온 호남 당원들이 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예, 예, 해도.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김한길 대표를 찾아가서 그 온라인 입당법을 동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당에 가입할 수 있게 제가 법안을 만들어 놨으니 그걸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한길 전 대표님이 너는 그거 고민한 거 내가 아는데 그거 절대 못해. 다시 오지 마. 제가 몇 번을 찾아갔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왜냐? 그러면 신노가 연전연승하거든. 그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안철수 대표를 또 2번이나 찾아갔어요. 문성근 선배랑 고민 끝에 민주당 계속 이렇게 놔두고 당원 구조가 이러면 되풀이된다 노무현 현상이.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당원 구조를 튼튼하게 하자.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찾아가서 대표님은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당 내에. 그래서 당신을 지지하는 그 젊은이들을 당으로 끌고 들어오십시오. 그럼 그들이 그냥 안 들어오니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번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분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다는 게 뭔 소리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한다는 제가 지금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기독교 세력하고 손을 잡고라도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김한길 대표님하고 손 잡고 그다음에 호남 세력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기반을 만들 줄도 모른다. 어딘가 얹힌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 차라리 황교안 대표는 기독교 업고 세력이라도 간다.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두 분이 싸우면 황교안 대표 이길 오히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결국은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가 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온라인 입당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 흔들릴 때 온라인 입당 18만 명. 그렇죠. 엄청 네,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당의 기반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자랑을 안 하고 다녔더니 네네. 저희는 늘 학생운동하고 운동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그래갖고 배웠죠. 대표 발의해서 이제 다 통과시켰더니 온라인법 통과시킨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세상에는. 아, 진짜로요? 네, 근데 누가 통과시킨 거냐면 제가 대표 발의했고 그러시구나. 이 발의 과정은 문성근 선배랑 정말 오래 고민하고 의논을 네네. 했고 그랬고 이거를 통과시킬 때 정개특위 간사가 김태년 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태년 의원한테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온라인 입당법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온라인으로 입당한 당원들이 민주당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기반이 있냐 없냐예요. 과거에 상김 시대에는 그러네요. 영남, 호남, 충청도 이런 식으로 지역 기반을 했잖아요. 근데 온 입당한 당원들은 민주당 당원들은 진짜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신에 동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기반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 황교안은 자기 기반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 공안 검사 아니면 기독교인데 그렇죠. 공안 검사는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기독교야. 광장에 그러니까 모이는 거 태극기. 봐봐.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보여요. 네. 하긴 그죠? 옛날에 당 대표 할 때 봐도 예, 예. 그랬었죠. 뭐 그때 오히려 3위했던 김진태 저기 의원이 되게 막 더 오세훈 이길 거라고 막 그때 현장에서는. 그랬잖아요. 현장에서는 예,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 뭐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한 번도 그런 대중 앞에서의 그런 기쁨을 얻어본 경험이 없는데 장애 집회 처음 나간 날 정말 막 너무 좋았을 거예요. 나 그래서 그 안 장애 봐도 집회 보여. 이거 우리가 또 정치적인 전문 용어가 있잖아. 뽕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뽕 맞았어요. 뽕 맞은 거예요. 네, 뽕 제가 맞은 보기엔 뽕 거예요. 맞았어. 그래서 그리고 SNS에서도 뽕 한 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죠. 맞아요. 저도 이제 무대 개콘 이제 매주 했을 때 그 관객 앞에 서서 박수 받으면 진짜 확 올라오거든요. 처음에, 그죠? 예, 카타르시스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김호준 총수가 그런 말 합니다. 아,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 정치인이든 또 정치인에 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스피커들도 좋아요 뽕 맞으면 안 된다. 아주 이성을 잃어버린다. 조회수, 좋아요. 좋아요 뽕, 좋아요 뽕 무서워요. 그거는. 예, 그것도 구독자, 무섭고. 쇼뽕보다 더 무서워. 좋아요 뽕. 환호하는 거 이런 것도 무섭고. 맞아요. 그 연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정치가. 맞아요, 맞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비슷한 것 정치는 독한 연애다. 제가 손학규 대표님을 되게 존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통합당 만들 때 당시 대표가 손학규 대표세요. 그렇지. 네네. 손학규 대표는 대표 뭐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직함을 다 통합하셨어요. 내려놨죠. 예. 네, 다 버리고 그래서 1월 15일에 한명숙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양반은 국민의당에 갔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또 손학규 대표님도 몇 번을 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누구를 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잘 해놓으면 우리가 당원 구조가 튼튼하고 민주당이 지향이 분명하면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돼도 이긴다. 좀 이런 쪽인 거였어요. 그래갖고 2012년 대선 끝나고 그때 손학규 대표 후보셨는데 떨어졌잖아요. 네네. 경선에서 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뭔가 친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죠. 정치인으로서 친노 세력과 손학규 전 대표님이 갈등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권력 투쟁해도 되는데 이 국민 친노하고 화해하시지 않으면 진짜 큰 정치 하시기 힘듭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제가 2012년 대선 때 서울 지역을 돌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때는 돌면서 같이 이제 연설도 하고 이러는데 들어보니 진짜 준비가 많이 되셨더라고. 그래서 저런 분도 소중하게 저런 분이 한 분 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인지도라는 게 이제 좀 근데 힘들죠. 딱 한 가지 문제가 국민 친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 국민 친노를 꼭 노무현 대통령이라고만 생각하더라고. 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열광하는데요? 그분의 그냥 극단적인 순수함, 희생 정신, 시민 참여 정치, 권위주의 타파, 아무도 못한 지역 감정 타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신에 동의하시죠? 동의한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화해하시라고. 마음으로 진짜. 그럼 그게 밖으로 나온다고.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근데 약간 기반이 없으시면 계속 떠나시는 것 같아요. 옛날 한국당에서도 그랬고, 그게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그랬고. 어쨌든 예, 예.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분은 최소한 지금 황교안처럼 난 대표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이 상태에서 통합할 거야. 이건 아니셨다. 우리 저 손학규 대표님은 그 예전에 만덕산이라는 별명 생기기 전에는 뭐였는 줄 아세요? 별명이 뭐였는데? 손체험, 체험 삶의 현장. 막 그냥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 국민대장정을 탄광도 가고, 했었어요. 탄광 가기도 하고, 춘천 가서 닭 키우면서 산에서 살기도 하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시고. 이제 옛날에. 만덕산에서 살기도 하고. 별명이 있었죠. 보따리 장사라는 거. 네. 그래서 별명이 만덕산.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손학규 대표를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통합할 때는 통합이 되게 대표직도 내려놓고 내려놓으시더라. 지분이나 이런 요구도 하나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거기 뭐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승진을 위한 서로 간의 암투가 더 중요했고 그것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렇죠. 예. 그 아랫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도 한 자리씩 올라간다. 여기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국무총리로서 대정부 질문 답변할 때 보면 남자랑 여자랑 답변하는 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 국회의원이 물어보면은 젊은 여자가 물어보면 정말 개물시합니다. 개물시. 저- 견디질 저는- 못하겠어요. 눈에서 저도 뚝뚝 떨어져요. 당해봤어요. 무시가. 그렇죠. 예. 이게
남자 의원이 준엄하게 얘기하면 또 그건 들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특히 젊은 여성 의원이 말을 걸 경우에는 나한테 막 이게 막 드러나게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 네가 정치 나한테 그렇죠. 이런 거. 정치는 못하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를 딱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수준에 맞는 당대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생 많이 한 게 장하나 의원. 우리 장하나 의원이 30대 초반의 여성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지게 의정 활동을 잘했어요. 그런데 장하나 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 장관들도 그래갖고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네네. 그때 저기 뭐야 이재정 의원이랑도 그 국회에서 그게 막 이렇게 오방실, 예. 오방. A4 용지 이렇게 던지고 가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긴 하네요. 그러고 보면. 이재정 의원이 굉장히 컨텐츠가 많은 그 의원이고 진정성도 있고 그런데 야무지죠. 그게 또 목소리가 굉장히 좀 성우 아역 역할을 많이 한 성우 모양이고 또 젊고 그러니까 아주 무시를 아주 그냥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합니다. 이번에 저기 뭐야 그 공화당 의원에서 그분 계셔 조원지. 조원지. 야! 막 반말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또 김성태도 버릇없이 어디 버릇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동료 의원끼리 어디 버릇이 없기는 무슨 물론 이제 홍준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기보다 한 살 위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버릇없이란 표현을 또 썼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의사결정이 그동안에 60살 이상 영남 남성들이 주도해 왔던 그렇지.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오랫동안 소비되냐? 그 범주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호남. 예. 그 엘리트 정치가 아니에요. SKY 나온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수적인 이유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60대 이상 영남 그쵸. 스카이 대학 예. 그것도 주로 S 대학. 그들만의 다 예. 해먹었던 그 세상. 예. 그 의사 결정 구조를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타나서 그렇죠. 예. 권위를 다 깨버리는 게 용납이 됐겠어요. 고졸 출신의 그렇죠. 변호사. 네, 그리고 예. 운동권에서도 소수 마이너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에 대단했죠. 당선된 것 자체도 혁명이었고 대통령 하는 과정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아, 나 옛날 생각나네요. 노 전 대통령님 돌아가실 때 제가 미니홈피에다가 당신에게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라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바로 연락 왔어요. 뭐니까 어디서?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지우라고 돼요. 웬만하면. 그래 놓고서 어디 환경부 가지고 정무직 처리 문제 갖고 내가 뭐 블랙리스트를 해. 이런 얘기는 내가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해봤는데 잘하셨어요. 지우라고 그래요. 지우라고 하고. 누가 연락이 왔어? 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모처에서. 좀 뭐하고. 예. 모처도 아니고요. 이명박이 전화했나? 뭐 이명박입니다. 뭐 글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블랙리스트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20대, 30대, 40대를 국회의원 50% 채우면 아이고 불안해서 되겠어? 그 불안이요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지금이 나아요? 60대 이상의 남성, 영남, 스카이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이거보다는 뭐 전 세계적인 풍조로 봐도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 있죠. 우리 국회 구성이 20대가 특히 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니 20대 좀 바꿔야 그들 되겠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굉장히 잘 혹시 돌아가거든요.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 봤죠. 예. 예, 멀더, 그 드라마에 스칼렛. 예, 멀더하고 스칼렛 예. 그 뒤에 보면 그 나이든 아저씨들 그룹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외계인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아유 그럼요. 그들만의 세상만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모두의 세상이죠. 예. 김현